안녕하세요. 오늘도 관계의 숲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카페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던 순간 말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은 거대한 배경음악처럼 뭉개져 들리는데 오직 나의 이름 두세 글자만큼은 화살처럼 날아와 뇌에 박히는 그 기이한 경험 말이죠. 혹은 누군가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대화 중간중간 다정하게 내 이름을 섞어 불러줄 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내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늘 저기요 혹은 이봐요 같은 익명성 뒤에 숨은 호칭으로 나를 대할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소외감과 서운함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신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도 차갑던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굳게 닫혔던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름 부르기라는 행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무의식의 심리학과 뇌과학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현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에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나 자신의 이름은 유독 잘 들리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뇌가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자아에 직결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우리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언어이자 자아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잠자고 있던 우리의 뇌세포들은 일제히 깨어나며 이렇게 외칩니다. 어이, 너를 부르고 있어. 집중해. 뇌의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사람의 뇌를 관찰해보면 타인의 이름을 들을 때보다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측 전두엽과 상측 측두회 같은 부위들인데 이곳은 자기 참조적 정보를 처리하고 보상 체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 우리의 뇌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칭찬을 들었을 때처럼 도파민을 분출하며 기분 좋은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상대에게 인식되고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무의식적 확인인 셈입니다. 인간관계의 대가로 불리는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부와 연인, 직장인들을 만나며 제가 확인한 진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 너, 당신 혹은 주어가 생략된 날 선 문장들만이 허공을 떠돌죠.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비난과 방어만이 남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나의 분풀이 대상이나 하나의 기능적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이름의 마법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름을 많이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세밀한 기술과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3회 반복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통성명을 한 직후 대화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상대의 이름을 3번 정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 씨. 아, 지훈 씨는 이 근처에 사시나요? 그렇군요. 지훈 씨가 말씀하신 그곳 분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대화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의 이름 부르기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동료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우리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이때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세요. 당신이 왜 그래? 라고 묻는 대신 민수 씨, 지금 내 마음이 조금 힘드네 라고 말해보세요. 내 옷 때문에 짜증나도가 아니라 지혜야, 지금 상황이 나를 조금 당황스럽게 해 라고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 대상에서 내가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인격체로 다시 복귀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가 일으키는 분노 반응이 조금씩 잦아들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시선과 이름의 결합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이름이라는 청각적 자극과 눈맞춤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결합할 때 상대의 무의식에는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관계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구체적인 대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한 후배를 격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이번 일은 좀 아쉽네요. 다음엔 잘하세요. 라고 사무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영수 씨,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영수 씨가 쏟은 노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엔 영수 씨의 강점을 더 살려서 같이 잘 해봐요. 어떤가요? 단순히 영수 씨라는 이름을 넣었을 뿐인데 문장의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영수 씨는 아마 그날 밤 자신을 믿어준 선배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안부를 물을 때도 뭐해 보다는 유나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보고 싶네 라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는 지금 네 존재 전체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름을 너무 과하게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오히려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존중과 진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무게와 역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지어준 첫 번째 선물이고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 올린 자아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정중하게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이름은 안녕하신가요? 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혹은 대리,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데 익숙해져 정작 내 이름 석자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나직하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이로이로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보다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 아닙니다.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지닌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목소리를 통해 제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이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관계연구소 커넥터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은 관계의 지혜를 연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이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다정하게 불리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